2011년도 1번부터 18번까지 기출문제 먼저 볼게요. 네, 4번부터 볼게요. 자, 인터넷 중독을 뭔가 물어보고 있는데 인터넷 중독이 됐을 때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렇게 보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터넷 중독, 이 정보 과목에서의 얘기도 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어떤 약물 중독에 관한 문제와도 통할 수 있는 용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읽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지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처음에는 요만큼 하면은 만족하다가 나중에는 이만큼을 해야 만족하고, 이걸 하면 할수록 점점 똑같은 만족감, 10이라는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해야지 되는 거죠. 그게 내성이 되겠습니다. 내성이 생기면은 약 먹을 때도 그렇죠. 처음에는 항생제라는 약을 쓸 때도 그렇죠. 항생제 요만큼 마셔도 효과를 보다가 나중에는 이 내성이 생기면은 항생제를 이만큼 많이 써야 돼요. 많이 써야지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아무리 많이 써도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되죠. 그게 내성이고, 그게 인터넷 중독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2번부터 5번까지 다 용어가 있는데 우리 일상에서 쓸 수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냥 읽어봐서도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 볼게요. 자, 해결 방식 가와 나가 있는데 이진수를 이렇게 더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이렇게 만들고 더한 거를 또 더하고 그 결과를 또 더해서 이렇게 마치 어떤 토너먼트 경기하듯이 두 개씩 더해서 최종 결과를 구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이걸 그냥 한 번에 다 더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더하냐면은 문제에서 뭐 주어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정보 과목 배운 사람으로서 과정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011이라는 게 다 똑같으니까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거든요. 그래서 8개라는 거는 곱하기 8이고, 곱하기 8이라는 거는 2의 세제곱이니까 이진수를 했을 때 한 비트, 두 비트, 세 비트가 이렇게 옮겨가는 거랑 똑같은 효과죠. 한 비트, 두 비트, 세 비트.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학생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게 되니까. 자, 일단 그 상태에서 먼저 볼게요. 문제를. 적절한 교육 방법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기억에서 리을 중에서, 자, 1번을 보면, 기억부터 보면은 발견 학습을 적용해서 841 코드의 원리를 발견한다. 자, 이 보시면은, 나를 보시면은 이 끝에 있는 이 비트는 하나, 둘, 세 개를 갖고 있으니까 네 번째 비트죠. 네 번째 비트라는 거는 여기서 1을 빼서 2에 요 몇 자릿수 몇 제곱 하면은 여기의 위치를 알 수 있어서 요 값이 841이 되는 거죠. 이 가중치 값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중치 값대로 세 비트를 옮겼을 때 이렇게 하고 0 3개가 들어간다. 이거의 원리를 841 코드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걸 모르는 학생이 이렇게 해결을 하다가 이 자릿수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이걸 발견학습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가중치 코드의 개념이죠. 그 다음에 니은을 볼게요. 직접 교수법을 적용하여 이렇게 쉬프트의 개념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세히 보여주는 수업을 계획한다. 직접 교수법, 강의법이죠. 그래서 기억 니은은 다 일반적으로 강의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교사가 선택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디귿 리을이 지금 잘못됐는데 볼게요. 협동학습으로 방가상기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방가상기의 카르노맵을 그리며 간소하는 수업을 계획한다. 자, 여기
두 개의 이진수를 더하는 반가상기부터 해서 뭐 계획한다까지 읽어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업인데, 이게 협동학습이란 관계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보면은 뭐 누군가와 협동하는 이야기가 없죠. 그냥 이해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수업을 계획한다만 있습니다. 협동학습이 아무 관계가 없어요. 디귿은 문제가 있는 문장이고요. 자, 리을에 보면은 역할놀이를 적용해서 1의 역할을 맡은 학습자가 뭐 다른 학습자 만났을 때 이진수 1형이 되는 규칙을 뭐 이렇게 합산하는 수업을 계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1의 역할, 그 다음에 다른 역할을 맡은 학습자가 서로 만나게 해서 1공이 되게 한다 했는데, 이걸 역할놀이라고 했어요. 하지만은 이 단순하게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고 얘를 1이라는 어떤 역할, 뭐 0이라는 역할, 이렇게 해서 뭐 이진수 1형이 되게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과연 역할이냐? 역할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아서 그 역할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고 깨달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장기판에 장기 말 세워놓듯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역할놀이라고 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어떤 연극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역할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단순히 세워놓고 이런 과정으로는 역할놀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이 문제가 있고 기억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정보사회의 역기능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학습자의 역할과 교수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는데 학습자는 주제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에다가 뭔가를 등록하고, 그 다음에 블로그에다가 뭔가를 업로드하고, 자료네요. 그 다음에 수집한 자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발표하고 독립평가하고, 이런 수업을 하고 있어요. 뭔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네요. 자, 교수자는 프로젝트 계획을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주제 선정을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일정 작업 안내를 하는데 교사가 개설한 블로그에 등록하도록 안내를 해주고, 그 다음에 탐구 주제에 대해서 자료 수집 안내 및 모니터링 안내를 해주고 있네요. 둘다. 그 다음에 작업 과정을 모니터링 해주고 피드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수업은 교사가 앞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과정을 뭐 그냥 강의법 강의하듯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는 않죠. 학생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과정을 교사는 도와주고 안내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에서 읽어보면은 교수자 수업, 교수자 중심의 학습이라는 것은 잘못됐고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니은 디귿은 읽어보신 니은부터 미음까지는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참여와 개방, 네? 블로그에 뭔가 업로드를 하고 있고 등록을 하고 있으니까 정보 처리 관련 기본 소양이 형성될 수 있고요. 다음에 공유, 자료 공유 서비스 인터넷,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리을 미음은 지금 여기 뭐 블로그라는 걸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교사가 이렇게 도와주고 안내해주고만 있죠.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반대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방적이고, 그 다음에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자, 요거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음부터 미음까지가 옳은 답이 되겠고, 교수자 요 부분만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10번도 정보통신 윤리에 관한 문제가 나왔네요. 기억에서 리을 중에서 올바르게 해석한 사람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기억을 보면은 테레수단에게 컴퓨터를 팔아서 회사를 유치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냐라는 거에 질문을 주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리주의라고 했습니다. 조금 뭔가 여기서 갸우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니은을 한번 볼게요. B는
많은 사람에게 편리함과 행복함을 주며 개발자에게 이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모두에게 유익함을 준다 했어요. 그래서 이 모두에게 유익함을 주는 편리함, 행복함, 모두에게 유익함, 이 부분에서 공리주의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리주의가 밑에 나와야 되고, 아니면 이 예제가 위로 올라가든지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을 보면은 의무론적 윤리라고 했어요. 의무론적 윤리. 이것은 수단과 목적이 아닌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 의미하죠.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과 니은의 예시가 바뀌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기업과 니은이 잘못됐습니다. 디귿에 보면은 덕윤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도덕적 규칙이나 원리보다는 인간의 내적 특성에 주목해야 된다 해서 덕윤리를 설명을 쭉 해주고 있고, 리을을 보면은 개인의 집단의 이기심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을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혼란, 그에 대한 책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책임윤리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11번 포인터에 관한 수업을 어떤 교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차원 배열을 선언을 했네요. 4에 3이니까 먼저 4개를 만들었죠. 하나, 둘, 셋, 4개를 만들었는데 그 각각의 길이가 3개, 3이 됩니다. 2개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종료 문자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4개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각각의 길이는 3이다.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죠. 안에 이중 포인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포인터에 대한 배열이 있습니다. 포인터가 4개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0부터 지금 3까지 0부터 3까지 4개가 돌고 있죠. 포문이 4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0부터 3까지니까 여기 먼저 0이 들어오겠죠. MID 0이라는 값에다가 스트링 0을, 스트링 0은 여기가 스트링 0, 스트링 1, 스트링 2,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B라는 값이 미드 0에 들어가는 거죠. 미드 0에는 스트링 0, 스트링 0이라는 거는 이 부분인데 2차원 배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앞에까지만 오게 되면은 주소죠. 이 전체의 주소가 아니라 이 스트링 4개 중에서 그 하나에 대한 주소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주소가 되고, 그 다음에 미드 1이 오게 되면은 스트링 1 해서 1에 대한 주소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이 나왔는데 A, B, C, D, E, F, G, H를 이렇게 하나씩 주소를 잘라놨어요. 4개를 잘라놨을 때 이 MID 0은 A, B의 주소, A, B의 주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의 주소, C의 주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B를 보면은 MID는 지금 똑같이 그려졌죠. 2개가 이제 둘 다 맞는 거죠. 똑같이 그렸으니까 여기까지 된 거고, 그 다음에 P는 MID 이렇게 놨어요. 이중 포인터, 2차원 배열을 이중 포인터로 똑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MID라는 지금 만든 이 값을 똑같이 P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그럼 P는 제일 앞에 주소를 일단 가리키게 되니까 MID 0번, A, B의 주소를 똑같이 가리키게 되는데, 이중 포인터라는 거는 주소를 2단계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각각의 하나의 주소를 갖게 되고 그걸 다시 묶어서 이 전체의 주소를 또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중 포인트에 대한 그림은 요거죠. MID를 먼저 가리키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A를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2단계를 거쳐서 찾아가는 게 지금 이 B 그림,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표를 볼게요.
포인터 변수의 출력값으로 오른 것을 그랬어요. 자, 요 변수에 대해서 값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p 플러스 1의 값. p라는 것은 지금 여기를 가리키고 있죠. 미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기서 1을 증가시켰으니까, 자, 여기서 주소. 이렇게 1을 증가시키게 되죠. 이 부분을 가리키게 됩니다. 자, 이거를 가리킨다는 거는 지금 이 CD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1을 증가시킨 다음에 그거의 값. 그러면 이 CD라는 이 문자열 전체를 가리킨다. 자, 여기 보면은 B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CD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 1을 증가시켜서 이 포인터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보면은 위에 거랑 똑같죠. 이 CD라는 문자열을 가져와서 그거에 대한 포인터 값, 이 포인터의 값, CD를 가져왔으니까 뭐 더 이상의 어떤 연산이 없으면 제일 앞에 걸 가리키게 되죠. 네, 이렇게 C, 제일 앞에 값을 가리켜서 C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연달아서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포인터를 찾고 그거의 값을 찾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죠. 주소값을 먼저 찾은 다음에 CD라는 값을 찾아서 자, 그거의 값, 제일 앞에 값 주소 C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제일 밑에 거 볼게요. 자, 먼저 P 플러스 2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P 플러스 2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두 칸 가는 거죠. 여기가 P니까 그 밑에가 P 플러스 1이고 P 플러스 2가 여기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해서 가리켜서 EF가 되는 거죠. 스테이크까지 붙어서 여기까지를 하면 EF를 가리키게 되고, 자, EF에서 거기서 1을 더했어요. EF라는 이 부분에서 1을 더했으니까 2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F까지 갔습니다. 여기까지가 F까지를 가리키는 주소가 되겠고, 이 포인터가 붙었으니까 이거의 값, 그래서 F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F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중 포인터에 대한 값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12번 퀵소트 문제입니다. 퀵소트는 이 파티션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해결을 하죠. 파티션이라는 함수만 이해하면 퀵소트를 다 이해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은 학생이 잘못 추적해서 이 값을 이렇게 얻었대요. 32859 이렇게 얻었는데 이게 뭐 잘못된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수를 분석하는데 그 과정을 어떤 1번, 2번, 3번으로 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걸 한 번씩 이 파티션 따라가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1번을 보면은 수행한 결과로 옳은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기억 니은 중에 과연 무엇이 정답인가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0, 4로 호출을 했죠. 자, 앞에 A 값은 이 배열의 이름이고 그다음에 0, 4 이렇게 호출을 했습니다. 배열 A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다가 간단하게 한번 그림을 그리고 해볼게요. 3, 9, 8, 2, 5 자, 이렇게 값이 들어갔죠. 자, 여기가 X가 되겠습니다. 기준값 X. 그 다음에 파티션 따라가 보면 이 첫 번째 줄이 그거예요. X에다가 A의 R 값을 넣고 있죠. R이라는 건 4로 호출이 됐으니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에다가는 P는 0인데 지금 0에서 1을 뺀 값을 I에다가 넣고 있어요. I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배열의 첨자가 0,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뒤에 보면 I를 1씩 증가시키면서 이거를 I를 위치값으로 쓰고 있어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지금 I가 여기 있다. 마이너스 1 여기 있다는 것을 의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문이 돕니다. J값으로 해서 도는데 초기값은 P 0부터 해서 그 다음에 R-1 3까지 돕니다. 이 J값도 또 위치로 쓰이거든요. 0부터 시작을 해서 3까지
여기까지만 쓰이게 되죠. 마지막 4값은 쓰이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포문이 돌면서 이거를 물어봅니다. a의 j값이 x보다 작냐? x라는 거는 5죠. 5랑 비교를 합니다. 계속 a의 j, 이 3값이 5보다 작냐? 지금 작죠. 작기 때문에 이 부분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i를 하나 증가시킨 다음에 증가시키죠. 이렇게 증가시킵니다. i가 여기로 왔죠. 그 다음에 i와 j를 바꿔줍니다. i와 j 바꿔주는데 둘 다 0이에요. 바꾸질 않아요. 이 3값은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포문이 하나 넘어가죠. 그래서 j 값이 1 늘어납니다. j가 여기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 부분을 비교를 하는데 x보다 지금 작거나 같지 않죠. 이쪽이 더 큽니다. 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 부분을 들어가지 못하니까 다시 포문을 도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8 역시 5보다 크니까 또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2를 보니까 x보다 작죠. x 5값보다 작으니까 들어와서 i를 하나 증가시키고 i가 하나 증가됐어요. 그 다음에 i와 j를 바꿔줍니다. i와 j를 바꿔준다는 거는 얘가 2가 되고 j가 여기 있으니까 얘가 9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값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넘어와서 j 값이 하나 더 증가해서 j가 여기로 오니까 포문이 끝났죠.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내려갑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죠. 자, 그래서 i의 플러스 1 값과 r 값을 바꿔준다. 자, a의 r이라는 거는 요 제일 끝에 있는 요 5죠. 얘하고 i 값이 여기니까 i의 1 플러스한 값 여기랑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8이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return i라고 그랬어요. 자, 보시면은 어떻게 되나요? 자, i 값이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i 값은 지금 1에 와 있습니다. 자, 이게 1이니까 자, 그럼 return은 뭘 하게 되죠? return은 2 값을 하게 되죠. 지금 바꾼 요 위치를 return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파티션을 하게 되면은 요 값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죠. 즉 우리가 지금 처음에 기준값을 5라고 했잖아요. 이 5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는 작은 값, 이쪽으로는 큰 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3, 2, 그 다음에 9, 8 작은 값, 큰 값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함수를 수행한 결과 3, 2, 5, 9, 8이다 했으니까 3, 2, 5, 9, 8 기억에 값이 맞은 결과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변수 i의 용도. i라는 거는 지금 요 5값 기준값을 기준으로 바로 옆에 있죠. 지금 우리가 i 플러스 1을 리턴을 해줬으니까 그 i라는 거는 바로 한 칸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한 칸 작은 값이 됩니다. 1 작은 값이죠. 자, 이거는 이 3, 2라는 이쪽에 있는 것들은 이 기준값보다 작은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값들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제일 오른쪽에 있다는 거는 이 인덱스 값이 제일 큰 값이죠. 그래서 작은 영역의 끝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큰 영역에, 자, 이쪽으로 보면 큰 영역에서 제일 작은 거, 이 부분은 이제 큰 영역의 시작 인덱스가 되겠고요. 우리가 찾는 거는 작은 영역의 끝 인덱스,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티귿이 되겠고요. 자, 다음에 3번 평가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자, A는 잘 정렬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혼란이 없으며 잘 정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올바르게 다 정렬하는 거죠. 지금 이 학생은 C로 적용이 됩니다. 잘못 추적했다고 그랬으니까요. 자,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미연 비율. 두 개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가
값을 찾아야 됩니다. 보시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복잡해졌는데 한번 볼게요. 3, 2, 5, 9, 8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5랑 8을 바꿨죠. 3, 2, 8, 9, 5. 자, 요 상태였죠, 마지막에. 자, 근데 이 상태를 보면은 3, 2, 8, 5, 9가 돼 있죠. 3, 2, 8까지 잘 해놓고 그 다음에 5, 9. 요 두 값만 바뀐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마지막에 5랑 8이랑 바꾼 건데 이렇게 바꿨죠. 근데 이 학생이 제출한 답을 보면은 3, 2, 8, 5, 9니까 요 두 값을 이렇게 바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5는 기준값이니까 기준값보다 큰 값 가운데 기준값보다 작은 값 가운데 하나를 잘못 선정했다. 우리는 이 기준값과 큰 값을 바꿔야 되죠. 큰 값을 바꿔야 됩니다. 3, 2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큰 값 중에서 하나를 바꿔야 되는데 잘못 선정했다 그랬죠. 왜 잘못 선정했는지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학생이 그냥 잘못 선택한 겁니다. 근데 뭘 잘못 선택했냐 하면은 기준값 값보다 큰 값을 잘못 바꾼 거죠. 8을 바꿔야 되는데 9를 바꾼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자, 미음을 잘못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처음에 여기 보면 기억 디귿이죠. 기억 디귿 미음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동적 메모리 할당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소스를 보면은 여러 개의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set 있고 init, 체크 이렇게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메인 함수를 따라가 보면서 하나씩 파악을 하고요. 자, 이 구조체만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노드 1이라는 거는 자, 값이 하나가 있고 링크가 두 개가 있습니다. 0번 링크와 1번 링크 두 개의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면은 여기에 값이 f가 들어가는 거고 링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0번 링크와 1번 링크가 있어서 여기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가리키는 거는 똑같은 노드의 형태죠. 노드 1이라는 이 형태를 또 가리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조체가 정의가 되어 있고 메인부터 따라가 볼게요. H와 C라는 노드 형태로 선언을 해두고 문자열을 하나 만들어 둡니다. 그다음에 H init 이렇게 호출하네요. 여기 세미콜론으로 나눠져 있죠. init을 호출해서 H에다 넣습니다. init을 따라가 보면은 자, 노드 3이라는 세 개를 선언을 해줬어요. 0, 1, 2 이렇게 세 개가 선언이 되죠. 자, 노드 형태로. 그 다음에 H0, 그 다음에 이 포문이 도니까 H1, H2까지 여기서 선언한 거를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가 H0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H1 링크는 두 개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H2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동적 메모리 할당이 여기까지 해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set으로 호출을 합니다. set이 뭔지 여기를 따라가 보면은 노드를 하나 선언 인자 값으로 받고 h로 받고 그 다음에 인티저 값을 하나 받습니다. 그 다음에 노드를 또 두 개를 받네요. 여기서 뭔지 이제 이렇게 좀 떠올릴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노드 값이 있고 그 다음에 링크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h가 자기 자신이고 그 다음에 a, b는 요 링크다라는 거를 떠올릴 수도 있죠. 근데 이걸 못 떠올려도 상관이 없어요. 요 안에 내용을 따라가 보면 또 금방 파악이 됩니다. 요 h에다가 h의 f 값에다 k를 낸다고 했죠. f 값 요거니까 요 값을 인티저 값 f 값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H의 링크 0. 링크 0은 요 링크 0이죠. 링크 0을 요 A로 받는다. 자, H의 링크 1은 B로 받는다. 이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요 첫 번째 줄에서 굳이 유추해내지 못하더라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셋을 보면은 H0에다가 12를 넣습니다. 이렇게 넣는 거죠. 그 다음에 링크 A, B 링크가 0번, 1번 링크로 가니까 H0과 H1이 각각의 링크로 가는 거예요. 0번 링크는 H0으로 간다. 0으로 가니까 자기 자신이죠. 자, H1은 1번 링크로 갑니다. 자, 그래서 H1이 1번 링크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똑같아요. 값을 12로 넣고 그 다음에 H2로 갑니다. 첫 번째 링크는 H2로 가고 자, 두 번째 링크는 H1 자기 자신으로 갑니다. 다음 마지막에 건 13을 넣고 그 다음에 H2가 자기 자신이니까 첫 번째 링크, 두 번째 링크는 H0까지 가게 되죠. 이렇게 이제 링크가 그려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리턴 H0을 리턴. H0은 요거니까. 여기가 리턴이 되면서 H로 들어가죠. 메인의 H는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H와 메인의 H와 요 이닛에서 만들어진 H012 같은 H니까 헷갈리지 않아야겠죠. 이닛을 하고 C는 H를 했어요. C가 똑같은 이제 노드 타입이니까 여기도 C가 됩니다. 둘 다 여기를 가리키게 되죠. 그렇게 하고 포문을 다시 돕니다. 자, 스트링 랭스 A의 길이. 자, A의 길이. A라는 거는 10개로 선언을 했지만 5개만 나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0부터 4까지 해가지고 요 A라는 문자열을 다 한 번씩 호출하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자, 0부터 길이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5가 아니라 4까지만 돌게 돼서 1씩 증가하는 거죠. 0, 1, 2, 3, 4 이렇게 포문이 돌게 되는 거죠. 그럼 포문을 들어와서 포문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5번 도는 거예요. 하나씩 보면은 체크가 호출이 됐는데 C라는 거, C는 지금 H0을 가리키고 있죠. H0으로 해가지고 A의 I. 자, 지금 A의 I는 A의 0이니까 A의 I는 211, 21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얘죠. 2가 호출이 됩니다. 그럼 요 H0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값은 2 이렇게 호출이 되는 거죠. 캐릭터형이네요. 체크라는 함수를 따라가 볼게요. 체크가 이렇게 호출이 됐으니까 여기입니다. 노드값 하나 받고 노드값 이거죠. 그 다음에 캐릭터 하나 받고 이겁니다. 자, 이 캐릭터 값이 1이라면 0번 링크를 리턴하고 요 인자로 받은 요 A의 링크 A에서 링크 0번이죠. 그다음 1이 아니면은 우리는 2를 줬으니까 1이 아니죠. 여기로 오죠. 1번 링크를 리턴합니다. 자, 우리가 인자로 받은 요 H0을 기준으로 해서 2니까 1번 링크를 반납을 해야죠. 자, 그렇게 해서 C는 그렇게 리턴된 값을 C에다 넣는 거예요. C가 지금 여기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C가 지금 여기죠. 그래서 이 H0에 1번 링크라고 했어요. 1번 링크는 이렇게 따라가서 H1입니다. H1이 C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C는 H1 됐으니까 C가 이제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간 거죠. H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C만 이렇게 간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I는 0 값이잖아요. 첫 번째 호출했으니까 I는 0입니다. 두 번째, I는 1일 때 출력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printf는 지금 의미가 없고요. 넘어가서
i가 1일 때가 됐습니다. H1이 호출이 이렇게 됐죠. 요 문장입니다. 요 C는 H1이 아니죠. H1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 C를 호출했으니까 요 C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H1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A의 I 값이라는 건 A의 1이니까 A의 1은 아까 A의 0 바로 옆에 있는 요거죠. 1이 호출이 됩니다. H1의 1 여기가 1이니까 1일 때는 0번 링크죠. H1의 0번 링크다 했으니까 여기 0번 링크가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H2로 가는 거죠. 그래서 C에는 H2가 저장이 돼요. C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때 C의 F값을 출력을 하라 그랬어요. 지금 I는 1이니까 이때 값은 13이죠. 13이 먼저 출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가봅니다. 또 가서 I가 2예요. I가 2라는 거는 이번엔 여기죠. 이렇게 가서 1이 호출이 되는 거죠. 1. 자, 1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C 값으로 호출이 되니까 C는 여기입니다. H2. 자, 이걸 기준으로 1 값이니까 0번 링크. 자, 0번 링크는 자기 자신이에요. H2가 됩니다. C는 그대로 있게 돼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I가 3으로 넘어갔죠. I는 3입니다. 이제 I가 3이라는 거는 0, 1, 2, 3 해가지고 요거죠. 2가 호출이 됩니다. 2. 그 다음에 자기 자신 H2죠. 이렇게 되는 거죠. H2에 2니까 밑에 있는 1번 링크죠. 이렇게 따라가서 결국에 그러면은 C가 여기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I는 4일 때 볼게요. 4일 때는 그러면은 지금 C는 H0까지 갔으니까 그 다음에 I의 4는 마지막에 있는 요 1값이죠. 1. 그래서 H2 0에서 1이니까 0번 링크, 첫 번째 링크를 따라가 보면 자기 자신입니다. 그때 지금 I는 4니까 출력값을 찾으면은 11이라는 값을 C가 여기 있죠. 11이라는 값을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3과 11 이렇게 해서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행과 열의 인덱스가 같은 원소를 기준으로 백분율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문장만 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뒤에 예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행의 원소값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두 번째 행의 원소값이니까 행과 열이 지금 같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열도 두 번째인 거 2,2가 되는 거죠. 2차원 배열에서 2,2를 기준으로 자, 2,2라는 거는 여기서 4가 되겠죠. 4를 기준으로 그 값을 구하는 겁니다. 4가 기준으로 이제 100%라고 보는 거니까 100을 주고 2는 4를 기준으로 절반밖에 안 되죠. 그래서 50%, 그 다음에 6은 150%. 이렇게 백분율을 계산해서 넣게 됩니다. 자, 그때 요 가나의 어떤 값을 찾는 거예요. 메인 함수부터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엔트리하는 거를 n by n으로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값을 입력을 해줬습니다. scanf로 입력을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금 몇을 넣는지 모르죠. 실제로 사용자가 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자, 0부터 4까지 자, n이 지금 5니까 자, 0부터 4까지 켈로우를 호출하는 거죠. 그래서 켈로우 A0 해가지고 얘를 똑같이 해서 1, 2, 3, 4 이렇게 5번 호출을 하는 거죠. 자, 켈로우 0번부터 호출한 경우를 따라가 볼게요. 여기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n 곱하기 n이 이렇게 있을 때 이 0번째 행 얘가 지금 호출이 된 거죠. 자, a의 이 포인터 값으로 해서 이 n 값 이 값이 이렇게 왔다는 거는 여기서 a가 온 거죠. 자, 이 전체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t j 값을 줬어요. 여기서 j라는 거는 여기서 처음에 있지만 ij랑 다릅니다. 여기서 준 요 i 값, 요 0이 온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 j가 0번 행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i라는 걸 선언해줬고 밑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0부터 n까지 반복을 합니다. 0부터 4까지 다시 반복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호출을 한 게 이렇게 호출을 했어요. 이렇게 5개의 하나의 행을 호출을 해서 이 값을 계산을 하는데 이 어떤 값에다가 100을 곱해서 값을 넣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r이 지금 100분율 값이니까 여기다가 r을 계산하는 거고, 여기다가 어떤 x 값을 이용해서 거기 100을 곱해서 100분율을 계산하는 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요 보기를 보면은 어떤 값으로 나누고 있죠. 100분율을 계산할 때 요 분모로 오는 값은 어떤 기준이 되는 값이고, 자, 여기 보시면은 4죠. 4가 기준이 돼서 분모가 똑같이 4가 오게 되면 100%가 되는 거니까 2가 오면은 50이 되는 거. 즉 여기는 기준이 되는 값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n by n에서 행과 열이 같은 거라고 했으니까 이 분모는 예를 들어서 0번 행이면 0,0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1번 행이면 1,1. 그래가지고 이 j 값이 0으로 왔으니까 처음에 이 행과 열이 다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j 값이 네, 이렇게 돼야지 지금 j가 0으로 왔으니까 이 a의 0, 0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jj가 분모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jj 보면은 jj 있고 jj 있고 요게 지금 후보가 되는 겁니다. 분모가 여기를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분자는 자기 자신이 와야 되죠. 그래서 0번이면 0번, 1번이면 1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j 값이 행이니까 j 값이 앞에 와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문을 도는 이 i 값이 열 값이 됩니다. 그래서 ji가 돼야 되는 거죠. ji. 여기서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ij가 아니라 ji다. 왜냐하면 요 호출을 할 때 여기서 전달한 i가 참 문제가 좀 치사하다고 해야 되나요? ij를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달한 지금 0값은 여기 j로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이 켈로라는 함수에서는 이 j 값이 행 값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포문이 도니까 이 i 값이 열 값이 되는 거죠. 요 값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분자값 ji가 역시 여기도 ji 값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jj 열 값이랑 같은 행값, 그러니까 행값이죠. 여기서 주어진 행값과 같은 열 값을 주어진 게 기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찾아가면 이게 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ij가 바뀌어서 이게 지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 관계를 좀 잘 봐두셔야지 실수하지 않고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15번 문제입니다. 10진수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보면은 이렇게 변수 선언을 해주고 있고 수를 입력해줘서 그 a를 변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는데 B32 여기다 값을 낼 거예요. 최대 32비트 값 2비트까지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포문으로 돌아가는 건데 a가 0보다 큰 경우까지 계속 돌게 돼요. i는 0부터 해서 0 그렇게 해서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하면은 b의 1, 자 i가 0이니까 b의 0값에다가 1을 넣어줍니다. 자, b라는 것이 32개의 비트로 되어 있어요. 자, 결과적으로 보면은 1을 넣거나 0을 넣는 건데 비트가 이렇게 쭉 있어서 여기 32번부터 0번 비트까지 해서 여기다가 1을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이해를 해야 돼요. i가 0일 때
1을 넣거나 0을 넣는다. 근데 어떤 조건에서 1을 넣거나 0을 넣는 거예요. 근데 가에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보기로 주어졌습니다. A와 P를 비교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A는 우리가 지금 입력한 수죠. 입력한 수고 P는 1입니다.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0, 1, 1, 0, 1, 0, 1, 0 이런 어떤 0과 1의 비트 값으로 입력이 오겠죠. 이 수를 십진수로 계산하면 우리가 입력한 수가 되겠습니다. 1이라는 거는 다 0이죠. 다 0이고 마지막만 1이에요. 이게 1입니다. 비트로 바꿨을 때. 자, 요 비트를 계산을 하는 과정이 지금 요 가에서 비교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트를 비교할 때는 요 앰퍼샌드가 한 개가 들어가게 되죠. 앰퍼샌드가 두 개가 들어간 경우는 이렇게 논리식 1이냐 0이냐 요거를 비교할 때 앰퍼샌드 두 개를 쓰는 거고 앰퍼샌드가 하나일 때는 이렇게 비트를 비교해서 엔드 연산을 할 때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비트가 요 비트 비교할 때는 앰퍼샌드가 한 개인 거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값을 엔드를 해줘요. 엔드 연산을 하면은 지금 P가 1이니까 다 0이 돼버리고 요 마지막 한 개 비트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개 비트가 0이면은 0이 오는 거고 만약에 여기가 1이었다고 하면 1과 엔드가 돼서 1이 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만 1이라는 거는 나머지 비트는 다 0으로 클리어를 해버리고 마지막 비트만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비트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값이 오게 되면 만약에 7이다 그러면 111이잖아요. 마지막 비트가 1이니까 이 1번 비트를 살려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1번 비트 마지막 비트를 가져왔으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 비트를 또 가져와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0, 0, 1, 0 만약에 이런 값이다. P죠. 여기가 P고 여기가 A입니다. 이렇게 엔드를 해가지고 이 마지막 비트를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비트 요거를 가져와야 되죠. 요 1이라는 비트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A를 이쪽으로 옮겨주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P를 이쪽으로 옮겨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A를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요 1번 비트가 이렇게 가게 돼서 요 1번과 1을 비교해서 가져올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거는 자, 쉬프트 연산 방향대로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 비트를 옮겨서 이렇게 넣어라. 이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이게 아니라 P를 이쪽으로 이동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얘가 1이 되면은 A는 그대로 있는 거죠. 이 두 번째 비트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P를 왼쪽으로 한 비트 시프트 해라. 요것도 가능해요. 자, 두 가지가 다 가능하죠. 요 비트를 비교할 때. 자, 그래서 지금 나에 보면은 P는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A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A가 만약에 여기 지금 왼쪽으로 이동하는 요거는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고. 자, 요 네 가지 경우가 이제 되겠는데 그럼 이 네 가지 중에서 요 두 가지죠. 이거 같은 경우니까 그럼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요 포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A의 조건, 이 포문의 종료 조건이 A가 0보다 큰 경우예요. A가 0보다 큰 경우에만 한다. 그러면은 이걸 다 하고 결국에 빠져나가서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 빠져나가려면 A가 0보다 큰 조건에서 만족하지 않을 때만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A가 바뀌지 않고 P만 바뀌게 되면 이 종료 조건을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A를 바꿔줄 때 이 종료 조건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가 계속 이쪽으로 옮겨가다 보면 이 마지막 비트는 계속 버려지잖아요. 쉬프트 될 때마다. 그래서 마지막엔 0이 되면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 a를 바꾸는 요 조건이 정답이 되겠고, 요 앞에서는 앰퍼센드가 하나인 거.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디지트, 그 다음에 재기함수 p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보시면은 메인 함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p 함수, 디지트 함수가 있습니다. p 함수를 먼저 보면은 우리가 피보나치 함수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 값을 먼저 한번 구해 볼게요. 원래는 메인 함수부터 따라가다가 요 p라는 함수가 여기서 호출이 되니까 그때 따라가 봐야 되는데, 먼저 한번 구해놔 보겠습니다. 1일 때 1이고 2일 때 2죠. 1이 호출되면 1이고, 3일 때는 1뺀 값과 2뺀 값을 호출했을 때 값이니까 요 앞에 거 두 개를 더한 3이 되는 거죠. P의 4는 두 개 더한 거 5, P의 5는 8, 이런 식으로 계속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고, 디지트라는 함수도 한번 볼게요. 디지트라는 함수는 캐릭터 값을 전달받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메인 함수에서 따라가 보겠지만은 이 캐릭터 값을 전달을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제일 앞에 있는 2라는 값을 받으면은 숫자 2가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캐릭터 값입니다. 이 값이 여기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 0이라는 값은 아스키 코드 값으로 하면은 48이에요. 그러면은 1이라는 값이 뭐냐면 요거보다 1 큰 값 49가 됩니다. 요거는 2는 50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빼주게 되면은 2가 나와서 결국은 요 값을 빼주면 2에서 0이랑 뺀 거랑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빼주게 되면 이것도 결국은 4고, 요 과정이 디지트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A를 가볼게요. 저 앞에 선언을 해주고, 랭스에는 요 문자열 길이 5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0부터 4까지 포문이 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I 값이 0일 때부터 4까지 돌게 돼요. 돌면서 S 값을 계속 누적을 해줍니다. S는 처음엔 0이었고요. 0부터 시작을 해서 더하기, 자, P의 랭스 마이너스 I, 처음에 길이 5에서 I는 0부터 시작을 하죠. 0. 포문이 돌 때마다 이 값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 값에다가 뭔가를 곱해. 자, 이 값은 P는 P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P의 5는 저 앞에서 구해놨어요. 8이라고. 여기다 8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곱하기 디지트 AI. A의 I는 지금 0이 들어갈 테니까 A의 0은 요 제일 앞에 있는 요 2 값이죠. 2를 곱하래요. 2를 곱했습니다. 이 값이 16이 되는 거죠.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반복할 때 S는, 자, 기존에 구했던 S를 누적을 하는 거죠. 더하기, 그 다음에 P의 랭스 마이너스 I니까 5에서, 자, I는 지금 1이니까 해서 1이 줄었죠. 4가 돼서 아까 P의 5를 구했으니까 이번에는 P의 4입니다. 이렇게 계속 I 값이 1씩 늘어나면서 요 P 함수의 인자값이 1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8이었으니까 계속 1씩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5가 들어가고 밑에서는 3, 2,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속 곱해야죠. 그 다음에 더하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곱하는 값은 디지트 AI. 자, A의 I라는 것은 지금 I가 1이니까 A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1이 들어갑니다. 1.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뒤에 3, 4, 5는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 보면 여기는
5가 되니까 2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21 들어가서 누적값이니까 3, 3, 9니까 여기 30 들어가고, 그럼 여기에 3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38. 그럼 여기 38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5를 더하니까 43. 이렇게 해서 43이 구해지게 됩니다. 3이네요. 다음은 17번 문제입니다. 동적 해싱에 관한 문제인데, 동적 해싱을 할 때는, 자, 이게 문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엔트리 수가 2의 t 제곱계라고 되어 있죠. t는 인덱스의 길이이다. 인덱스의 길이가 지금 여기 한 개니까 1이죠. 예, 1. 그래서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리프가 꽉 차게 되면은 그 다음에 분할을 하는데, 그 다음에 엔트리의 개수는 이걸 하나 분할해서 3개가 되는 게 아니라 요게 1씩 증가해야 되는 거죠. 2의 2제곱. 그래서 2개였다가 4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가 분할을 하려면 모든 게 다 분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부분만 분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순서대로 삽입이 되는 거고, 지금 문제에서는 8, 5, 11, 요 3개까지가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넣으면 되겠죠. 이 순서가 5가 먼저 들어가고 8, 11 이렇게 들어갔는데, 보시면은 인덱스가 한 자리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최우측 비트부터 t개를 구성한다 그랬어요. 인덱스가. 그래서 이 제일 끝에 있는 요 비트를 이용을 해서 리프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5를 보면 제일 끝에가 1이잖아요. 비트 값이. 인덱스가 1인 것으로 들어갔고, 8은 0이니까 0, 11은 1이니까 1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7을 인서트 하는 거예요. 7이 들어가려면 7도 지금 1이잖아요. 여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1번을 따라서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넘치죠. 꽉 찼으니까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합니다. 분할을 해줘야 되는데 2개에서 4개로 분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00, 01, 10, 11 이렇게 4개로 인덱스 값을 나눠줘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자, 5, 11, 7. 자, 5, 11, 7을 이제 분할을 해줘야 돼요. 7을 인서트 한 것까지. 그러면은 11이 가리키는 거 리프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01이죠. 01. 11이 가리키고 있는 리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5부터 이제 넣어주면 돼요. 근데 이제 인덱스가 지금 2개로 나왔으니까 최우측 2비트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01이죠. 01을 쓰면 됩니다. 01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가서 여기 5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8이죠. 8은 00. 자, 근데 00이니까 분할이 안 됐죠. 지금 우리가 분할된 거는 이 밑에 건데 위에 거는 분할이 안 됐어요. 8은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대로 있고 얘가 이제 이렇게 가리키죠. 그 다음에 11을 보면은 11은 11이죠. 여기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7 보면 7도 11, 7은 여기로 들어가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8은 원래 0이 가리켰는데 이 0은 꼭 이 0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0은 여기 하나 더 있잖아요. 00과 10으로 나뉜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이렇게 또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분할이 되지 않은 원래 값과 똑같은 이 8값은 2개의 인덱스가 가리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 625입니다. 625는 지금 10이네요. 자, 10. 여기 10이 가리키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가 오는데 11이에요. 15가 여기 들어가서 또 분할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4개가 2의 세제곱으로 분할돼야 되죠. 8개로 분할돼야 됩니다. 이 4개의 디렉토리가 다 분할이 돼야 돼요. 000, 001, 010, 011, 100, 101, 110, 111 이렇게 8개로 분할이 돼야 되죠. 이렇게 분할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자, 0, 1과 자, 11이 지금 분할이 되니까 11을 먼저 볼게요. 11이 지금 이것과 이것이 있죠. 011과 111이 있습니다. 두 개로 분할이 된 거예요. 이렇게 분할이 됐어요. 그래서 11부터 넣어보죠. 11을 넣으면은 011로 들어갑니다. 11은 이렇게 세 비트를 내서 011로 들어가는 거죠. 11 들어가고, 그다음 7, 7은 111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5는 역시 111, 이렇게 값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5라는 거는 01에서 들어왔으니까 01로 시작하는 거. 자, 이거 들어오고, 또 여기 또 있네요. 이렇게 두 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6이라는 것은 00, 그 다음에 10, 나머지 거 다 들어오면 되죠. 00 들어오고 10 들어오고 밑에 또 있습니다. 00 들어오고 또 10 들어오고. 그래서 이 86, 요 리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분할이 안 됐으니까 처음에 가리키고 있던 것이 2개, 4개에서 4개가 다 가리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본 상태에서 자 110이 가리키는 리프에 저장된 걸 찾으라고 했어요. 110이라는 거는 요거죠. 110이라는 거는 86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때 키의 개수, 키의 개수는 2개고요. 첫 번째 키는 여기 8이니까 8이 되겠네요. 그래서 2, 8 이렇게 돼가지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는 건데 우리가 이 점수 캐싱은 이렇게 풀면 되는 건데 이 전체 과정을 다 풀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잖아요. 지금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고 문제 개수도 이제 40문제나 돼서 시간 동안 이걸 다 푸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시기였죠. 우리가 지금 푼 거는 정석적인 풀이법이고요. 실제로 빨리 풀려면은 자, 이렇게 8이 있는 상태에서 인덱스가 0이잖아요. 그럼 0인 것만 보는 겁니다. 8이 들어왔죠. 그 다음 1인 건 상관이 없어요. 1인 게 들어와서 만약에 분할을 시키면은 우리는 상관이 없으니까 쭉 내려오다가 6이 들어옵니다. 10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분할을 안 했기 때문에 10도 결국에는 얘를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6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럼 얘가 8 죄송합니다. 8, 6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분할시킬 애들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나머지는 다 1로 끝나고 있죠. 그리고 얘는 8, 6인 상태에서 더 이상 분할이 안 일어났다. 그래서 110도 결국 이 밑에서 이렇게 가리킬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개고 그다음 첫 번째 값은 8개다. 이렇게 빨리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시간이 부족할 때는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요. 시간이 충분하다면 정석적인 풀이법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리스트가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 이 리스트를 반대로 내림차순으로 바꿔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링크가 오른쪽으로 다 가고 있는데 이렇게 반대로 링크를 바꿔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그도체는 인트 값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링크 값이 되겠습니다. 리버스 함수를 보면서 따라보죠. 자,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값이 이렇게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의 값은 너를 가리키고 있죠. 이 얘기는 반대로 이렇게 리스트를 순서를 바꿨을 때 이 마지막의 값에 여기도 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널이 있게 되는데 이 널 값의 역할을 해주는 게 여기서 ptr1이에요. ptr1. ptr1이 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ptr과 ptr2는 헤드를 가리키죠. 헤드는 지금 여기입니다. ptr, ptr2 이렇게 되는 거죠. 헤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while문을 돕니다. ptr이 널이 아닐 때까지. ptr이 뒤에서 보면은 ptr은 ptr 링크 해가지고 계속 앞으로 이동을 하는데 널 값까지 가게 되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카운트는 1을 증가시키고요. 0에서 시작했으니까 카운트는 1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PTR은 PTR 링크 얘를 이렇게 보내주게 되죠. 그 다음에 카운트가 4가 아직 안 됐으니까 출력 안 하고 PTR2의 링크는 PTR1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가리키니까 실제로는 요 제일 앞에 요 값이 너를 가리키게 되는 요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TR1을 PTR2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PTR2의 위치로 따라갑니다. 2일 때 출력이니까 넘어가고 PTR2는 PTR로 갑니다. 얘가 2 이렇게 되는 거죠. 올라가서 카운트는 2가 됐고요. PTR을 또 보내줍니다. PTR을 보내줘. 이렇게 가게 되죠. 아직 4 안 됐으니까 출력 안 하고 PTR2의 링크는 PTR1이다. PTR2가 PTR1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링크가.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던 링크가 다 왼쪽으로 하나씩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PTR1을 PTR2로 바꿔주고 PTR1이 이렇게 가게 되죠. 자, 그래서 PTR2로 가게 되고요. 자, 이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카운트가 2니까 지금 이 값이니까 여기 좀 출력을 하죠. 이 printf 값을 출력을 합니다. PTR1을 먼저 출력을 해요. PTR1은 저기 지금 보시면 얘가 10, 20, 30, 40, 50 이렇게 돼 있죠. PTR1은 20이에요. 그래서 20을 먼저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 출력. 자,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데 PTR2의 링크의 데이터입니다. PTR2는 지금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20이네 20 써주면은 실수하게 되는 거죠. PTR2의 링크라는 거는 지금 여기로 바꿔줬죠. 링크의 데이터 10을 출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TR은 여기까지 갔으니까 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링크의 데이터라는 거 여기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을 다 했으면 PTR2를 PTR로 바꿔줘요. PTR2가 얘가 아니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서 C는 3이 됐죠. 그 다음에 PTR을 또 보내주죠. PTR을 보내주고 그 다음 4일 때 출력을 하고 또 이게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했죠. 이때 카운트가 지금 3이에요. 이 얘기는 자,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여기까지 오면은 4가 되는 건데 우린 지금 똑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요 3인 요 상태에서 하나씩 넘어가게 되면 PTR은 이렇게 넘어가고 PTR2는 이렇게 오고 PTR1은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게 되면은 지금 4가 된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링크를 넘겨주는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지 않고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씩 넘겨줘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4가 됐으니까 출력을 해볼까요? PTR1부터 출력을 해보면 30 들어쓸게요. 그 다음에 PTR2는 40 그다음 마지막 PTR은 50 이렇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20, 10, 30 그 다음에 30, 40, 50이니까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또 중간에 실수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요. PTR이 아니고 PTR2가 아니라 링크의 데이터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4까지 다 해보지 않고 3인 상태에서 하나씩을 밀어서 출력값을 찾는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주의를 하시면은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19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